행복. 먼저 제 옆에 있는 이지원 씨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장군님 팬인데요.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군대랑도 인연이 깊어서 또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장군님 유튜브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가 국방 FM에서도 1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우리 저 국방 FM. 네, 라디오 라디오. 네. 거기서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게스트인데 고정 게스트인데 고무신 게스트로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네, 군에 있었다는 네, 거. 군인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이제 방송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신 우리 이지원 씨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그 주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그 현역으로 있는 병사가 대대장님, 우리 적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대대장님들의 답변이 무엇일까 상당히 좀 궁금해요. 언제부터 주적이란 단어를 사용했나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이제 사용한 것은 1994년 3월달에 판문점에서 그 남북 실무 접촉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북측의 그 박영수 대표라는 사람이 회담 중에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갖고 1995년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부터 주적은 북한이다 하는 것이 이제 표기가 됐었고 그 후에 이제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뭐 이제 6.15 공동선언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발간된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용어가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직접적 군사 위협, 뭐 심각한 위협, 뭐 이런 표현을 거쳐갖고 2010년도에 이제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발생하면서 다시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됐었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까지 다 우리의 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2010년 국방백서에서 적의 범위를 북한 주민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전체 북한이 아니라 순수한 북한 정권, 북한 정권하고 북한군 요걸로 이제 주적을 한정을 지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은 어쩌다 보니까 거기 살게 된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포용하고 구제해야 될 대상이지 북한 주민들까지 우리의 적이라고 하지는 않고 군에서도 그동안에 그렇게 교육을 시켜왔어요.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주적 논란이 뜨거웠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제 2018년도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다 하는 개념이 삭제가 됐어요. 대신 이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는 이제 그 소위 뭐 두루뭉술하고 애매하게 이제 표기가 됐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현재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 하는 어떤 잘못된 신호를 계속 주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겨서 지난 뭐 대선 때 주적 논란이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을 삭제를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대북 관계에 있어 갖고 상당히 좀 굴욕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대처를 했는데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어떤 뭐 소위 평화나 이런 것이 아니고 북한판 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그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지 우리 GP에 대한 총격 도발, 그 다음에 이제 그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의 어떤 피격,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개성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김여정의 지시에 의해서 폭파가 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현상 등이 이제 우리 안보가 평화로워진 것이 아니고 더 불안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저는 뭐 그 군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장병들 정신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하여튼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뭐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그 장비를 쓰는 건 이제 사람인데 내가 이제 싸울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국방백서에서 뭐 주적 혹은 뭐 가장 위협적인 적 이런 단어가 쫙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권 차원에서 북한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은 예. 간부가 북한을 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제 부르지 못하는 이제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적이라고 부르면은 괜히 이것이 무슨 뭐 정치적 중립을 이제 어기는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를 간부들이 느낀다는 것이죠, 주변에서. 그래서 저는 그것이 왜 정치적 중립으로 문제까지 비화가 됐느냐. 누가 그걸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하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이 적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우리 장병들 느낌에도 북한이 적이 맞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이 쫙 깔려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예. 장군님은 현역에 계실 때요. 그때 주적 교육을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은 없으셨나요? 제가 이제 주로 군대 생활을 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과거 이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그 시절에서도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개념을 이제 뭐 삭제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저를 포함하여 군에서 정신교육을 하는 지휘관들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뭐 병사들에게 교육하는데 한 번도 불편함을 느껴본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지휘관들이 북한을 적이나 뭐 주적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게 되면은 혹시 내 부하가 그 소위 이제 육대전에 뭐 올려갖고 혹은 또 다른 어디다가 뭐 연락하든지 해갖고 아니 우리 대대장이 북한군이 적이랍니다. 이렇게 할까봐 상당히 조심한다는 거죠. 뭐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우픈 이야기입니다. 우픈 이야기. 그것이 진짜 일부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를 더 이제 화나게 만들었던 것은 이제 어느 부대에서 이제 그 BCTP 훈련이라고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하는 훈련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작전 계획 훈련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BCTP 훈련을 하면서 북한군이 남침한 것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잘 막고 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북한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북한을 뭐 통일하든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사단장이 이제 우리가 잘 방어를 했으니까 북한으로 올라가자 하니까는 그 상급 지휘가 이제 군단장이겠죠 아마 군단장이 그거는 좀 곤란하다 내 결심사항도 아니고 뭐 연합사가 어떻고 말이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북한으로 올라가면은 안 된다고 훈련하는 건데 그런 식의 어떤 뭐 속된 말로 이제 정신 나간 이제 소리를 했다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개그 같은 그런 이야기도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일부에서는 북한을 주적이나 적이라고 하면 외교적 선택지가 적어지니까 적이라는 개념을 쓰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도 적이 될 수 있는데 왜 북한을 콕 집어 주적이라고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맞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어느 방송에 잠깐 나가서 이제 이 주기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분명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적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통일의 대상이 되는 소위 이제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대상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통일부나 외교부에서는 북한을 적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통일 외교 대상으로 지칭할 수 있겠죠. 그게 그 사람들의 업무일 테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활동을 힘으로 이제 밑받침해줘야 되는 국방부는 어떻게 표현하든 주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당장 우리 대한민국이 막아야 될 적이 누구냐? 이것을 선정을 해서 우리 그 제한된 국방비를 갖고 그 주된 적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잠재적인 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동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소위 이제 전략적 뭐 동반관계 이런 용어들을 이제 외교에서 많이 쓰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적을 정해놔야 되는 것인데 정해놓지 않으면은 훈련이 안 되는 것이죠. 주적이 없으면은 그럼 월요일 날은 뭐 중국 대항 전술 훈련을 하고 화요일 날은 러시아 대항 뭐 훈련을 하고 수요일 날은 정신교육하고 목요일 날은 뭐 일본을 상대로 해서 훈련을 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부처는 몰라도 국방부는 이 군사력 건설과 교육 훈련 이런 것을 위해서 주적이라는 개념을 꼭 설정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견도 있어요. 다른 나라가 주적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니까 우리도 안 쓰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떤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는 척하고 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해왔는데 이미 러시아가 언젠가는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1994년도에 이제 부다페스트 협약이라는 걸 맺을 때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 특정한 나라를 빼고는 대부분 직접적인 적을 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1950년도에 6.25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진짜 못 살게 굴었고 정전협정 이후에도 1.1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든지 뭐 천안함 또는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이런 것 그다가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까지 해갖고 우리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명백한 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기에 다른 나라가 주적을 안 쓴다 그래갖고 우리가 안 쓴다 그건 아니고 우리는 명확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주적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시청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전협정에 의해서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이지 종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실제적인 적이 우리 머리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 및 이 평화 무드 조성 같은 것은 통일부나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국방부는 그런 것을 잘 밑받침할 수 있도록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명백한 주적으로 해갖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둘, 셋, 행복! 바로